안녕하세요. 10주차 첫 번째 영상 강의입니다. 오늘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워커빌리티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렇게 시멘트, 그 다음에 단위 수량, 그 다음 장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배합, 온도, 공기량 이 모든 것이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이 요인들을 차례대로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단위 시멘트량.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위라는 말이 붙으면은 뭐라 했죠? 1 입방미터에 들어가는 양을 단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은 1 콘크리트 1 입방미터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멘트는 시멘트의 종류, 분말도, 풍화의 정도 등에 따라서 워커빌리티가 달라집니다. 단위 시멘트량이 큰 콘크리트일수록 성형성이 좋고 혼합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와 비교해서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비표면적 280제곱미터 per 킬로그램 이하의 시멘트를 사용하면 워커빌리티가 나빠지고 블리딩도 커집니다. 시멘트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시멘트 양이 많을수록 워커블한 콘크리트가 되고 시멘트량이 적으면 제로분리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시멘트를 많이 넣으면은 좋은 거는 알지만 시멘트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시멘트량을 적절하게 넣느냐 하는 것이 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위 수량입니다. 1 입방미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단위 수량은 또 시멘트와는 반대입니다. 단위 수량이 클수록 콘크리트는 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죽 질기는 크게 되나 단위 수량이 너무 많아지면 제로 분리가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시공이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단위 수량이 너무 적으면 콘크리트는 된 반죽이 되며 유동성이 감소하여 시공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위 수량의 크고 적음은 이 워커빌리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골재입니다. 장골재의 입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입도는 알죠? 입도. 골재의 크고 작은 어떤 알갱이들의 모임을 통과 중량 백분율로 나타내서 그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입도라고 하죠. 특히 0.3mm 이하의 미리부는 성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형성 나왔습니다. 입도 분포는 연속 입도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AE 콘크리트의 경우 AE재의 공기 연행성은 장골재의 입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AE재의 공기 연행성. 그리고 장골재의 모양은 둥근 모양의 자연모래가 모가진 것이나 편편한 것이 많은 부순 모래에 비해서 워커블한 콘크리트를 얻기 쉽다. 자, 장골재 모양. 둥근 모양이 워커블한 콘크리트를 얻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골재의 양을 증가시키면 동일 워커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단위 수량을 또 늘려야 된다. 그래서 장골재 양의 증가에 따라서 워커빌리티를 같이 가기 위해서는 단위 수량을 같이 늘려야 한다 하는 것도 또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굵은 골재입니다. 자, 이 굵은 골재는 골재의
모양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모가진 골재를 사용하면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나빠진다. 이 굵은 골재의 양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골재의 모양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모양 외에 입자의 표면적이나 입도의 분포도 워커빌리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자, G 맥시멈이죠. G 맥스. 맥스는 시공 조건과 관련한 콘크리트의 워크빌리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혼화 재료입니다. 혼화 재료, 즉 AE제, 감수제, 플라이애쉬 등을 사용함으로써 단위 수량의 감소, 공기의 연행 등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크게 개선됩니다. 한편 응결 경화 시간의 연장은 콘크리트를 워커블한 상태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응결 경화 시간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연제를 쓰죠. 지연제. 또한 포졸란 재료는 세립이 부족한 장골재를 이용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개선에 유효하다. 자, 포졸란, 특히 플라이애쉬 이런 것은 구형으로서 동그란 모양으로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한다. 이렇게 하는 걸 배웠죠. 예,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배합입니다. 배합. 자, 이 배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배합 설계에서 이 배합을 배울 것인데, 처음으로 이 배합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의 사용량이나 물 결합제 비, 장골재율, 잔골재, 고른골재의 비 등 재료의 구성 비율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슬럼프가 감소되고 또한 수송에 의한 슬럼프의 감소도 현저하다. 자, 슬럼프란 말이 나왔죠. 이 슬럼프는 워커빌리티를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슬럼프입니다. 슬럼프가 크면은 워커빌리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같은 재료로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150mm로 했을 때와 또 40mm로 했을 때 이때 온도에 따른 슬럼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0도씨일 때, 20도씨일 때 또는 36도씨일 때 이 정도 이렇게 전부 다 측정을 해본 결과 온도가 높아지니까 슬럼프가 이렇게 하향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워커빌리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커빌리티의 측정 방법입니다. 워커빌리티 측정 방법은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제한되어 있으나 워커빌리티의 성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도 워커빌리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한된 측정 방법은 여러 가지 외력의 작용하에 콘크리트의 재성질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워커빌리티와 관련된 성질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워커빌리티를 구하는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변형에 대한 저항, 즉 전당 저항 또는 유동을 시작할 때의 힘, 유동이 시작한 후에도의 유동 속도. 두 번째로 응집성 또는 재료 분리에 대한 저항성,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반죽질기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반죽질기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워커빌리티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이 슬럼프 시험입니다. 그래서 반죽질기를 가장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오래전부터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F 2402로서 우리 KS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또는 혼합 콘크리트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미콘으로 씹고 이러한 현장에 타설할 콘크리트를 가져와 가지고 또는 현장에서 믹서로 이렇게 비비게 되면 비빈 이 콘크리트를 가져와서 이러한 슬럼프 시험 기구를 이용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슬럼프 시험 기구는 여기에 꼭 꽃갈처럼 생긴 이러한 슬럼프 시험 기구가 높이는 30cm입니다. 그리고 아래 직경은 20cm, 윗 직경은 10cm, 10, 20, 30 외우기 쉽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처음에 손삽으로 이렇게 붓는 그 정도 높이는 약 7cm 정도 이렇게 붓게 됩니다. 우리가 3cm를 3으로 나눠서 그 3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걸 3등분으로 처음에 7cm 정도 해서 25회를 다지게 됩니다. 다시 또 추가로 한 16cm 정도 올려가지고 또 25회를 또 다지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다 채워서 또 25회를 다집니다. 다시 말하면 3등분으로 25회를 각각 균등하게 다진다. 다진 봉으로 다지게 됩니다. 다진 봉으로 다진 모습이 좀 있죠. 지금 여기에 지금. 그리고 다 다진 후에는 흑선으로 이 면을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뒤에 슬럼프 테스트 기구를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리게 되면은 안에서 성형되었던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무너지면은 원래 높이가 여기인데 3cm니까 여기에 무너져 가지고 내리는 요 끝까지의 높이를 이렇게 자로서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무너져 내린 높이가 슬럼프 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슬럼프를 측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콘크리트를 온도계로 또 온도를 또 측정도 하고 옆을 다지봉으로 두들기게 되면은 소성 상태인 경우에는 그대로 살 이렇게 무너지지만 비소성 상태가 되면 이렇게 완전히 부서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슬럼프의 시험은 자, 콘크리트가 자중에 의해서 변형을 일으키는 힘과 변형에 저항하는 힘이 평형되었을 때, 이때의 높이를 재는 거죠. 콘크리트가 무너지거나 일정하게 침하지 않는 경우에는 슬럼프 시험의 적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한 골금골재의 최대 치수가 40mm를 넘는 경우에는 채로 쳐서 이를 제거한 다음에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슬럼프 시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측정한 후 콘크리트를 가볍게 두드려 태핑이라고 하죠. 변형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성형성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슬럼프가 3cm에서 30mm에서 180mm, 그러니까 3cm에서 18cm죠. 정도의 범위 밖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다른 시험 방법에 의해서 워커빌리티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슬럼프의 측정 모습과 측정기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4페이지 흐름 시험입니다. 흐름 시험. 플로우 테스트라고 하죠. 콘크리트에 상하 운동을 주어서 콘크리트가 흘러 퍼지는 데 따라서 변형장을 측정한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이러한 몰드가 필요합니다. 몰드가. 요거는 이 몰드는 또 슬럼프 시험 몰드는 좀 다르죠. 요 몰드의 밑지름, 여기 밑지름, 이 밑지름은 154mm입니다. 그 다음에 윗지름, 여기 윗지름이죠. 요 윗지름은 171mm. 그 다음에 높이는 127mm. 이렇게 생겼죠. 이 몰드를 사용한 콘크리트를, 이거는 2층으로 타입합니다. 아까 슬럼프 테스트는 3층으로 했지만 이거는 두 개 2층으로 이렇게 타입해서 투입하고 각각 25회씩 다진 다음에 이거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흐름판, 요 밑에 보면은 손잡이가 있죠. 이 손잡이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걸 돌리면은 이 흐름판이 들끄덕 하면서 진동을 주게 되죠. 이러한 흐름판을 15초 동안 15회 낙하시켜 콘크리트가 퍼진 지름을 6방향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아래식에 대입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밑지름이 253mm죠. 이게 253mm 된 것은 10인치라서 그래요. 옛날에는 전부 다 인치를 썼죠. 그래서 10인치로 했기 때문에 10인치가 이제 253m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큰 원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10인치의 콘크리트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회전을 하면은 원래는 10인치인데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중심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퍼진 지름을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총 6방향에서 이렇게 지름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제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지름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6방향을 측정해서 평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험 후에는 지름이 더 커지게 되겠죠. 실험 후의 지름에서 코너 밑지름 253mm를 뺀 것을 코너 밑지름으로 나눈 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것이 흐름값이 됩니다. 이 흐름값이 크면 클수록 유동성이 좋은 콘크리트가 되겠죠. 자, 이러한 흐름 시험은 콘크리트가 저절로 이렇게 무너지기가 어려운 아주 대반죽의 콘크리트일 때 사용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아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충격을 주어서 재료를 분리시켜서 유동성을 측정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유동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대반죽의 콘크리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다음은 구관입시험입니다. 그래서 볼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라고도 하죠. 구관입시험은 요 끝에 나오는 요 모양이 구처럼 생겼다 해서 구관입시험입니다. 요 모양이, 자, 이거는 다른 말로 캐리볼 관입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구의 높이가 13.6kg인데 이 13.6kg의 방구를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에 놓았을 때 구가 자중에 의해서 처음에 콘크리트가 요래 있다가
자중에 의해서 무게가 있으니까 점점 이렇게 치마가 되겠죠. 이 치마대는 가라앉는 이 관입 깊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입 깊이를 이용해서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측정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주로 콘크리트 포장과 같은 평면으로 타설된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측정하는 데 가장 편리하며 이 관입값은 약 1.5에서 2배 정도가 슬럼프 값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관입값을 델타라고 한다면 이 델타는 대체로 1.5에서 또는 2.0 정도가 된다. 뭐와? 슬럼프치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BB 시험이 되겠습니다. BB 시험입니다. BB 시험. 이 BB 시험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밑에 사각형으로 생긴 요게 진동하는 판입니다. 지금 요게 지금 사각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 버튼과 빨간색 버튼으로 나눠져서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은 밑에 진동 모터가 이렇게 가동을 함으로써 이게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이러한 진동 대위에 그 다음에 원통 용기 안에 지금 이 원통으로는 용기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 원통은 용기입니다. 요거는 윗지름과 아랫지름 두 개가 같은 그런 원통입니다. 원통 안에 슬럼프 시험, 요건 슬럼프 시험기입니다. 여기 슬럼프 시험기입니다. 슬럼프 시험기인데 요 윗면은 10cm가 되겠죠. 밑면은 20cm, 높이는 3cm가 되는 슬럼프 시험기를 안에다 넣고 여기다가 슬럼프 시험을 똑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슬럼프 시험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슬럼프 요 콘을 빼면은 이러한 BB 시험은 주로 아주 된 반죽의 콘크리트의 반죽 길기를 측정하는 시험이니까 이놈이 무너지지 않죠. 아까 말했던 슬럼프 시험의 범위가 3cm에서 18cm니까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본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다가 이러한 투명한 플라스틱 원판을 콘크리트 면 위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진동을 주면은 밑에 여기서 진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진동이 있으면은 이 콘크리트가 점차에 무너지게 되겠죠. 무너지면서 투명한 원판에 전면에 콘크리트가 완전히 접할 때까지 시간을 초로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다 무너져 가지고 콘크리트 전면에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완전히 접할 때까지를 측정해서 그 다음에 이 된 비빔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비비 시험을 그림으로써 나타내면 진동대 위에다가 이렇게 원통형의 용기를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슬럼프 시험기가 되겠죠. 그리고 흑선을 넣고 각각 2층으로 나누어 채우고 각 층을 다짐목으로 35회씩 다집니다. 이거는 좀 방법이 다르죠. 이건 2층으로 나눠 다집니다. 온도계도 측정을 하고 다짐목으로 다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에 완전히 다 넣은 다음에 콘크리트 상단을 흑선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원판을 위에다 올려놓고 지금 이게 지금 거의 무너짐이 없는 그러한 콘크리트입니다. 그 위에다가 투명한 원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폭이 24c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에서 진동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판 위에다가 놓고 진동시킨 후의 시간 t를 재게 되죠. 그래서 원판이 이렇게 하부 전체 모터에 이렇게 완전히 다 닿은 이러한 시각을 측정을 하는 것으로서 시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침하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S, 이거는 VB 값이라고 합니다. 진동 개시로부터 원판 화면 전면에 모터가 접착될 때까지 요구되는 시간 T2에서 T1을 뺀 것을 나타냅니다. 자, 슬럼프는 슬럼프 시험에 의해서 구합니다. 슬럼프 시험은 워커빌리티를 판단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정리를 하면은 대인비빔 콘크리트의 컨시스턴시를 판단할 수 있고 배합 설계 시 단위 굴물재 용적의 선정에 이용이 됩니다. 이 슬럼프치와 VB 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슬럼프가 0, 1, 2, 3, 4 해서 15, 14까지 이렇게 있을 때 BB 값이 예를 들어서 5가 나왔다. 이러면은 슬럼프치는 2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값을 나타내는 관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리몰딩 시험입니다. 리몰딩 시험. TC 파워가 관한 방법으로서 이 시험 방법은 슬럼프 몰드 속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원판을 콘크리트 면에 얹어서 놓고 흐름판에 약 6mm 정도의 상하 운동을 주어 콘크리트가 유동하여 내매의 간격을 통하여 내륜 외측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콘크리트 표면의 내외가 동일한 높이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또 낙하 횟수로서 반죽줄기를 나타내는 시험입니다. 좀 전에 봤던 시험과 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짐 계수란 것이 있습니다. 다짐 계수 시험이라고도 하죠. 이 방법은 영국에서 이제 BS 1881에 규정된 방법인데 용기 A, B 및 C에 자 여기에 이제 이 시험 기구가 다짐 계수 시험 기구입니다. 용기가 이렇게 층층이 여기 A, B 또 C 이런 식으로 용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차례차례 여기서 낙하를 시킵니다. 그럼 콘크리트 여기 쌓여있던 콘크리트가 또 떨어져서 여기 또 쌓였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차례대로 A, B, C에 채워진 콘크리트의 중량 W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 또 동일한 용기에 콘크리트를 충분히 채워서 다진 후에 또 무게를 측정하여 이 라지 W와 스몰 W의 비를 구하여 워커빌리티의 척도를 알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슬럼프가 매우 작고 진동 다짐을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유효한 시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다짐 개수까지 오늘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측정하는 시험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로 분리에 대해서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